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정평가의 두 번째 유형인 적산 가격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적산 가격은요,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가치가 쌓여있는 거기 때문에 적산 가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공식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원가법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감정평가에는 원가 방식이 있고 비교 방식이 있고 수익 방식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첫 번째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나타내는 가액을 구하고자 할 때 원가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법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빼주셔야 돼요. 우리가 제조달 원가는 이전 시간에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제조달 원가는 어떻게 배웠죠? 그렇죠. 공사비 곱하기 비용 지수를 곱해줬어요. 그래서 비용 지수는 과거 건축비 지수분의 기준 시점 건축비 지수로 구했어요. 그 제조달 원가, 요 제조달 원가에 대한 공식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감가 수정액에 대한 공식도 알으셔야 되고,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빼면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조달 원가는 이전 시간에 했으니까요. 여기에서는 감가 수정액은 어떻게 구하는지 보면 감가 수정액은 제조달 원가에서 총 연수분의 과거 지나간 연수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감가율을 곱해줘야 돼요. 만약 문제에서 잔존 가치율을 조건으로 주어졌다면 100에서 잔존 가치율을 뺀 나머지가 감가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식은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게 좀 생소하고 어려우면 문제로 들어가서 숫자를 대비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네, 문제로 넘어가면요. 조금 전에 그 공식을 꼭 암기하고 계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여기에 보면 감가 수정액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쵸? 뭐에 의한 감가 수정액이에요? 원가법에서. 그쵸? 대상 물건 기준 시점에 감가 수정액을 구하라 그랬어요. 25회 문제입니다. 그러면 감가 수정액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네, 여기 공식이 쓰여져 있어요. 이 공식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외워야 하는 공식이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그 공식에 나오는 이름들이 그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가 좀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신경 쓰셔서 꼭 이 공식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감가 수정액을 구해보죠. 제조달 제조달 원가는 얼마라 그랬죠? 예, 친절하게 조건에 나와 있어요. 2억 원이래요. 그쵸? 2억 원. 그러면 2억 원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총 연수분의 과거 연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총 연수는 얼마일까요? 네, 그것도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조건만 잘 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총 연수가 50년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났죠? 네, 준공은 2009년도에 했는데 지금 기준 시점은 언제예요? 2014년이에요. 그럼 얼마 지났어요? 네, 5년 지났어요. 그래서 과거 연수 5년을 이렇게 곱해 주셔야 돼요. 요게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감가율이죠. 감가율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100에서 잔존 가치율을 빼준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정액법에 의하고 내용연수 만료 시에 잔존 가치율이 얼마래요? 10%. 그러면 10%면 100에서 10%를 빼면 그렇죠. 90%가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그쵸? 여기서 이렇게 해서 10으로 해서 이거를 여기 곱하기 0.9잖아요. 그러면 요걸 계산하시면 계산기로 두드리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1억 아니 1,8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감가수정액은 1,800만 원이에요. 요거는 계산기로 빨리 두드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감가수정액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감가수정액은 어디에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원가법에서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구할 때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빼줘야 했어요. 그래서 그 감가수정액을 구하는 공식을 이번 문제에서는 풀어봤어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공식 외우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공식만 외워놓으면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공식을 안 외우고는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요번에는 원가법에 의한 이 앞에를 잘 보셔야 돼요. 원가법인지 거래사례 비교법인지 수익 환원법인지 이게 원가 방식과 비교 방식과 수익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 가액을 나타내는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앞에를 꼭 봐주셔야 돼요. 그런데 벌써 이 조건을 보면은 꼭 원가법이라는 걸 몰랐어도 원가법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조건 자체가요. 그러면 원가법에 의한 공장 건물의 적상가액 평가금액은 감정평가금액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상가액은 원가 방식의 원가법을 말하는 거예요. 가액을. 그러면 원가법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어떤 공식을 우리가 썼었죠?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뺀 것도 원가법 공식이에요. 거기에는 다시 제가 공식을 써볼게요. 앞에 이용했던 원가법을 나타내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문제를 풀었던 원가법 공식은 어떤 게 있었죠? 그거는 제조달 원가에서 무엇을 빼줬을까요? 그렇죠. 감가수정액을 빼줬어요. 그러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빼줬는데 감가수정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총 연수가 필요했죠. 감가수정액은요. 그렇죠? 감가수정액에서는 총 연수가 필요했어요. 총 연수분의 과거 연수를 구해야 했었기 때문에 총 연수가 필요했는데 조건에서 총 연수가 안 나왔을 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조건을 보면 이번에는 총 연수 대신에 잔가율이라는 게 나왔죠. 잔가율이 70% 나왔어요. 이럴 때는 이 공식이 아니라 이런 공식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구하기에는 지금 주어진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그때는 잔가율분의 n승으로 구할 수 있는 이 공식을 써주셔야 돼요. 이 공식도 꼭 알아놓으세요. 원가법 두 번째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이 문제 적상가액을 풀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제조달 원가는 여기 있는 제조달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곱하기 비용지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잔가율은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제조달 원가분의 잔존 가격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적상가액은 요거
요거예요. 요 공식을 사용해야 돼요. 제조달 원가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8천만원 나와 있어요. 8천만원. 8천만원 곱하기 제조달 원가는 공사비 8천만원. 이 제조달 원가는 공사비 곱하기 공사비 여기 나와 있어요. 제조달 원가가 아니라 이거 공사비, 신축 공사비예요. 제가 여전히 보면은 자를 분모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신축 공사비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제조달 원가라고 얘기했었나요? 네, 이렇게 제가 바로 잘못 말한 거를 알아차리면 좋은데 혹시 그냥 지나가더라도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 드리면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곳을 쳐다보면 되시니까요. 그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면 제조달 원가는요. 요 신축 공사비 8천만원 8천만원 곱하기 뭐죠? 비용 지수예요. 비용 지수는 어떻게 낸다 그랬죠? 비용 지수는 그렇죠. 이거 100분의 기준되는 거 125. 과거의 건축비 지수분의 기준이 되는 2017년 기준 시점에 건축비 지수를 분자에다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곱하셔야겠죠. 8천만원 곱하기 100분의 125는 1억 원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1억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산가액,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조달 원가가 얼마였어요? 1억 원 구했죠. 1억 원 곱하기 요번에는 장가율이 나왔기 때문에 장가율에 해당하는 공식 0.70%는 0.7이죠. 0.7분의 n승이라 그랬어요. n승은 지나간 연수예요. 그쵸? 몇 년 지났을까요? 15년에서 17년 2년 지났네요. 그래서 여기서 제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0.7 곱하기 0.7은 얼마일까요? 네, 4,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적산가액은 4,900만 원이에요. 되셨을까요? 네, 적산가액을 물어볼 때 적산가액을 원가 방식에서는 원가법으로 하죠. 근데 원가법은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빼거나 아니면 제조달 원가 곱하기 장가율의 n승 지나간 연수를 곱해 주시면 돼요. n승을 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선택은 이 조건을 보고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공식은요. 요 제조달 원가는 공사비 곱하기 비용 지수라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이 공식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에서는 문제를 푸실 때 공식을 잘 외우시면 쉽게 풀리고요. 공식을 안 외우시면 풀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유형 3에 대한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나와요.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은 비교 방식에서 가액을 나타내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비교 방식은요. 대상 물건하고 비슷한 물건의 이제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수정을 하게 돼요. 어떤 수정이 있냐면 사정 보정을 하고요. 사정 보정은 뭘까요? 사정 보정은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지 아닌지를 보정하는 거예요. 사정 보정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팔렸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팔린 건지 아니면 급매로 된 건지 경매로 된 건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경매로 됐다고 하면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팔렸겠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사정 보정을 해줘야 돼요. 사정 보정을 해주는 공식은 여기에 있어요. 요게 사정 보정을 해주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사정 보정만 하냐면 그건 아니죠. 시점도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시점도 수정을 해 주시고 지역 요인도 비교하시고 개별 요인도 비교하시고요. 면적도 비교하시고요.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감정평가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이 사정 보정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사정 보정치는 만약에 정상적인 거래라면 사정 보정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거래가 됐을 경우에 사정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 가격분의 정상 가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비정상 가격은 사례 부동산 분의 평가 대상 부동산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세하다고 했을 때는 100분의 100 더하기 우세한 만큼 더해주시고요. 열세하다고 했을 때는 100분의 기준은 다 100이에요. 그쵸? 100분의 열세한 만큼 빼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문제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23회 문제가 나왔네요. 네.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을 비교하래요. 23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비교할 때 비교는요, 항상 비교는요 사례분의 대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례 부동산 분의 평가 대상 부동산을 비교하는 거예요. 분모에 사례 부동산을 놓고 위에는 평가 대상 부동산을 넣으면 돼요. 그런데 우세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100에다 플러스 해주고 열세하면 그만큼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100으로 한대요. 그러면 지금 사례 부동산은 다 뭐예요? 일단 100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분모는 다 100으로 되어 있어요. 사례 부동산을 100으로 하겠대요. 100으로 하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 기타 조건은 그 격차가 보면 마이너스 2예요. 이만큼 열세하대요. 그러면 100에서 빼줘야겠죠. 100에서 마이너스 2 하면 98. 그쵸?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요. 3만큼 우세하대요. 그러면 더해줘야겠죠. 103. 그 다음에 가로 조건은 1만큼 열세해요. 99. 그 다음에 접근 조건은 4만큼 우세하네요. 104. 행정적인 조건은 똑같아요. 격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100으로 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위에 분자를요 다 곱하셔요. 이건 계산기로 빨리 두드리시고요. 나누기 공을 몇 개 나눠야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나누는데 이렇게 10개로 나누기를 해도 되지만 이런 경우는 일단 없애고 가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는 없애고 가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만 계산하면 조금 더 0.1초라도 빠르겠죠. 그쵸? 그러면 1.039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비교치는 1.039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쵸? 우세할 때는 100에다가 우세한 만큼 더해주고 열세할 때는 그만큼 빼주면 돼요. 요것은 지금 무슨 문제였죠?
네, 거래사례 비교법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도 아까 사정 보정치를 한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이번에 보시면 이번에 사정 보정치 사례 부동산에 23회에 나왔어요. 이건 어렵진 않아요.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1억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럼 이게 잘한 건지 안 잘한 건지를 보면, 근데 이는 임금 표준적인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했대요. 비싸게 주고 샀네요. 큰일 났죠. 그러면 표준적인 획지 정상 가격은 얼마죠? 네, 제곱미터당 8만원이에요. 그러면 사정보정을 해줘야겠죠. 사정보정치는 어떻게 하다 그랬죠? 어떻게 구하냐면, 네, 이렇게 비정상적인 가격분의 정상 가격이에요. 그러면 지금 비정상 가격은 얼마였어요? 그쵸? 비싸게 주고 샀어요. 1억 원이요. 그러면 정상 가격은 얼마예요? 정상 가격은 8만 원이래요. 뭐가 8만 원이에요? 제곱미터당. 제곱미터당 8만 원인데 이 면적이 얼마였어요? 10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정상대로 샀으면 1000제곱미터를 얼마에 주고 샀을까요? 1제곱미터당 8만 원이었으니까, 그쵸? 8만 원이었으니까 1000제곱미터면 곱해주면 되죠. 이거를 곱하면 8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8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정보정치를 하면 비정상적인 가격, 내가 비싸게 주고 산 가격분의 정상적인 가격 얼마예요? 8천만 원이에요. 그쵸? 그러면 8천만 원. 이거는 두드리지 않아도 0.8인 걸 알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거를 계산기를 두드리실 거면 빨리 두드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0.8 이렇게 나왔어요. 사정부정치는 0.8이에요. 이거는 어렵진 않았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요번에 유형 3에 대한 마지막 문제예요. 이번 문제는 19회에 나왔네요. 네,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뭐 매년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나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요번에 대상 부동산의 비중 가격을 구하래요. 대상 부동산의 비중 가격은 거래사례 비교법에서요. 사례를 선택하고, 이거는 뭐 사시지계면은 제가 줄여서 한 말인데, 사는 뭘까요? 사정 보정을 해주고요.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정 보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문자를 따서 제가 사시지계면, 이거는 뭐 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사시지계면이라고 외우죠. 그 다음에 시는 뭘까요? 시점을 수정해줘요. 시점을 수정해주고, 이런 거는 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런 걸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요. 비교해서 가액을 정하는 게 비교 방식이에,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쳐줄 거는 고쳐주는 거예요. 수정해 줄 거는요. 시점을 수정해 주고, 지는 뭘까요? 네, 지역 요인도 비교해 봐야겠죠. 지역 요인도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개는 뭘까요? 네, 개별 요인들도 비교해 보고요. 개별 요인도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면은 뭐죠? 면적도 비교해 보고요.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다 비교해서 감정평가를 해야겠죠.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사례를 일단 얼마인지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대상 부동산은 면적이 900제곱미터예요. 그쵸? 근데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10% 우세야 돼요. 10% 우세하면 일단 100분의 110이에요. 그쵸? 면적이요. 면적.
면적이 여기 있어요. 면적이 900제곱미터인데 일단 10%가 우세하다니까 100분의 100 더하기 10에서 110을 써줬어요. 그런데 사례부동산은요. 면적이 어떻죠? 사례부동산은요.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그쵸? 그러면 항상 밑에다 뭘 쓰라 그랬죠? 사례를 쓰라 그랬어요. 그쵸? 밑에는 사례부동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위에는요. 그렇죠. 대상부동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사례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례부동산은 1000제곱미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대상부동산의 면적은요. 900제곱미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기준 시점에서 얼마래요? 2억 원의 거래가 됐어요. 2억 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연간 지가 상승률이 몇 프로예요? 5%죠. 그러니까 2억 원이 얼마 올랐을까요? 네, 5% 올랐으니까 0.05 해주면 안 돼요. 그쵸? 2억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1.05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여기 2억 79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비중 가격을 구하면 2억 790만 원이라는 거. 예,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감정평가의 유형 3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유형 4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공식도 잘 외워주시고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공식만 외우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